안녕하세요, 건물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만져보는 마이크로 브랜드 바로 발틱이라고 2017년에 설립된 메이드 인 프랑스 브랜드인데 이미 국내에서는 많은 시계 유튜버들이 소개를 했죠. 근데 저는 이상하게도 기회가 잘 안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침 제 구독자분이 사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빌려주셔가지고 리뷰를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 새 상품이라서 저야 완전 땡큐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스를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저는 옛날에 롤렉스가 사용하던 박스가 좀 생각이 나거든요. 저는 이 발틱 로고가 굉장히 예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확실히 로고가 예뻐 보이면 시계도 예뻐 보이더라고요. 밑에는 설명서하고 워런티 카드. 제가 워런티 카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메탈 소재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보통 마이크로 브랜드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하죠. 근데 메탈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작은 것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디자인도 등고선으로 예쁘게 해놓은 것 같아요. 뒤에 보면 QR코드가 있죠. 나름 최신 트렌드에 잘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바로 아쿠아스카프 브론즈 브라운. 저는 이 모델을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완전 내 취향인데? 근데 호불호는 좀 있겠다. 어떤 분은 이러시지 않을까 해요. 도대체 저런 시계를 왜 사냐? 제가 시계 유튜버를 하면서 이런 호불호가 갈리는 시계에는 이해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한테 이 모델을 왜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먼저 다이버 시계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다이버 시계를 굉장히 많이 사시는 편인데 그 중에서 이 발틱 아쿠아스카프 모델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 심리상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를 바로 사기는 쉽지는 않죠. 그러다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브론즈 브라운 모델이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그래, 신제품 겸 브론즈 시계를 이 아쿠아스카프 모델로 한번 입문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시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가격이죠. 일단 홈페이지에 있는 정식 가격으로는 625유로, 여기서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을 하고 부가세까지, 참고로 관세 같은 경우는 FTA 때문에 프리라고 합니다. 그럼 총 구입 가격은 얼마인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91만 6,780원에 부가세가 9만 1,990원. 그래서 총 구입 가격은 108,770원. 생각보다 굉장히 높죠. 제가 마이크로 브랜드만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메이저 브랜드 시계뿐만 아니라 그냥 괜찮은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 전체 가격도 확실히 많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로 브랜드 중에서 좀 더 메이저인 크리스토퍼 와드 시계 같은 경우도 이제는 한 120만원 아니면 한 160만원 그 사이에 구입을 해야 할 정도로 이제는 이 시계 가격이 올랐다는 거에 조금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지금 시계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죠.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정도 퀄리티의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 대략 한 40만원에서 비싸도 한 80만원 이 정도 사이였던 것 같거든요. 이제는 이 가격은 정말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아니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시계들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산마틴. 근데 산마틴 정도면 퀄리티가 정말 좋은 편이거든요. 조금 저렴하게 가실 분은 산마틴 시계도 정말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이제 이 가격을 전제로 두고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봐야 할 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바로 디자인하고 사이즈. 먼저 아쿠아스카프의 디자인, 발틱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1950년대의 다이버 시계를 모티브로 잡았다고 합니다. 사실 블랑팡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에서 영감을 가장 많이 얻었다고 하고 평소에 피프티 패덤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자마자 바로 생각이 나지 않을까 하네요. 여기저기 보면 포인트들이 있죠. 그리고 시계를 이것저것 많이 사다 보면 새로운 느낌의 시계를 찾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건 뭐 저도 그렇고 시계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은 오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이런 특이한 소재로 만들어진 시계를 한 번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려는 이 브론즈 소재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한데, 원래는 이 브론즈 소재가 그렇게 주목을 안 받았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메이저 브랜드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나름 성공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생기면서 이 마이크로 브랜드에서도 한결 편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뭐 그 정도로 정말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호불호가 정말 심하게 갈리는 소재라서 오히려 이제는 마이크로 브랜드에서 경험을 하고 메이저 브랜드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나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좀 있습니다. 저도 뭐 하나 정도 있으면 좋다? 그 정도?
현재 이 아쿠아 스카프 모델은 브론즈 CUALA 소재로 말 그대로 쿠퍼하고 알루미늄을 합금한 금속인데,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제가 그렇게 또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라서 짧게 한번 말해보자면, 합금 종류에 따라서 같은 브론즈 소재라도 특성이 좀 달라집니다. 파티나 컬러도 조금 달라지고요. 제가 전에 소개한 강물 마스에서도 현재 시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CUSNA 소재가 확실히 두 모델을 같이 놓고 보면 느낌이 완전 틀려요. 아쿠아 스카프 브론즈가 좀 더 옐로틱하고 강택이 좀 더 밝은 느낌? 물론 파티나 컬러는 제가 아직 못 봐가지고 확실하게 비교는 못 해드리겠네요. 하지만 강물 마스는 약간 붉다 이런 게 좀 있겠네요. 그리고 이 브론즈 소재가 정말 재밌는 게, 제가 지금 새 상품인데 촬영한다고 만지다 보니까 파티나가 조금씩은 보이거든요. 이거 좀 죄송스럽긴 한데 파티나를 만들어가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그렇다면 파티나를 없애고 다시 만들 수도 있고요. 다만 파티나가 화이트 컬러 계열의 옷에 좀 묻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시지 않을까. 하여튼 이 브론즈가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소재이긴 합니다. 보시면 핀버클도 같은 브론즈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스트랩 역시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어울리게 트로핑 러버 스트랩으로 체결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는 퀵체인지 스프링바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스트랩을 한번 만져보면 조금 뻑뻑하면서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는 조금 별로거든요. 그래도 디테일은 나름 꼼꼼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가 있거든요. 이 핀버클 디자인은 정말 예쁜데 실용성에서는 정말 잘못 디자인한 것 같아요. 스트랩이 부드럽지 않은 것도 있지만 핀버클 뒷부분이 착용자의 손목을 계속 찔러서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고 또 아픕니다.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을 좀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크라운 가드 사이에 있는 이 빅크라운 디자인 비율에 맞게 잘 한 것 같고 조작하기 딱 좋은 크기라서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다만 크라운을 조작할 때 정말 흔들흔들 거려요. 그리고 브론즈 모델은 브레이슬릿이 없다 이런 것도 단점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다이얼도 케이스 못지않게 레트로한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렸습니다. 다이얼은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브라운 컬러로 어떻게 보면 이 모델하고 가장 부합하는 다이얼 컬러가 아닐까 한데, 거기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데이트가 없는 논데이트, 또 귀여운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하고 서클 인덱스는 정말 잘 조화롭게 어울리는 느낌이고, 개인적으로 피프티 패덤즈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이 브러시드 피니시가 된 펜슬 핸즈 컬러도 골드 핸즈로 정말 잘 어울리게 조합을 해 놓았습니다. 특히 이 브러시드 피니시가 빛 반사에 따라서 이 아워 핸드, 미니 핸드가 각각 독립적인 느낌을 주는 점이 정말 가장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고, 시계를 비스듬하게 보면 이 동글라스 효과 때문에 특유의 다이얼 왜곡이 좀 더 입체적인 느낌도 주고, 이런 거는 시계를 즐기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베젤 인설트에 사파이어 크리스털 소재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브론즈 소재였는데 베젤 인설트 때문에 피프티 패덤즈의 이미지가 좀 더 많이 연상이 되는, 의외로 최신 소재인데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정말 잘 어울리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모델이 지향하는 모델이자 현재 다이버 시계를 입게 한 피프티 패덤즈가 얼마나 예쁜 다이버 시계인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 다이버 시계인가, 그런 걸 알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네요. 그리고 저는 이 도트 디자인들이 그 옛날 브론즈 헬멧에 박힌 스크루를 연상시킨다고 해야 되나? 제가 야광도 한번 볼게요. 솔직히 순간 밝기는 그냥 그렇습니다. 올해도 못 가고요. 아무래도 시원 슈퍼 루미노바 야광 도료의 특성상 원래 약한 편이거든요. 거기에 컬러까지 들어가니까 더 약한 것 같아요. 그냥 야광이 된다는 거에만 의미를 두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하네요. 그 다음으로는 완벽한 사이즈. 제가 빅 사이즈 시계도 정말 좋아하는 편이고 스몰 사이즈 시계도 정말 좋아하는 편인데, 그 대신 디자인 밸런스가 깨지면 안 돼요. 다행히도 이 아쿠아 스카프는 모든 사람들이 착용하기에도 좋고 또 보기에도 가장 편한, 가장 이상적인, 제 기준으로는 39mm 케이스 크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께도 보면 다이버 시계 치고는 적당한 12mm, 사실 동글라스를 빼면 훨씬 더 얇겠죠. 그리고 47mm의 비교적 짧은 러그 투 러그, 러그는 가장 많은 스트랩 호환이 되는 20mm. 사실 사진으로 볼 때는 다이얼에 비해서 러그가 너무 얇아 보여가지고 실물은 대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실물은 확실히 다릅니다. 특히 케이스 측면에서 보면 롤렉스의 오이스터 케이스처럼 미드 케이스를 굉장히 날렵하게 만들어 놓았고, 케이스백도 완전 납작하게 만들어 놓은 편이라서 제 손목둘레 18cm는 완전 베스트 핏이 나와요. 붕 뜨는 것도 없고요. 확실히 이 미드 케이스가 정말 예쁘게 잘 빠지니까 시계가 정말 예뻐 보입니다. 클래식해 보이고, 베젤하고 글라스 높이도 완전 비율이 딱 좋게 맞는 것 같고요. 레트로한 느낌이 확실히 많이 살죠.
알죠. 그래서 같은 200m 방수를 가진 블랙베이 58도 이렇게 만들어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혹시나 참고하시라고 가지고 있는 다른 다이버 시계하고도 같이 찍은 영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비교 어떤 느낌인지. 솔직히 전체적인 디자인은 제가 최근에 리뷰한 만 맨해튼 37보다는 훨씬 더 잘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컨셉을 어떻게 잡았고 어떻게 디테일을 살렸는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깔끔하고 오래된 느낌, 여기에 신비로운 인상. 특히 저는 자연광에서 봤을 때 글라스를 통해서 비춰지는 이 다이얼 느낌, 와 예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만약에 자기가 시계 컬렉션이 좀 많다, 그렇다면 이런 다이버 시계 하나 정도는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장점만 있느냐? 물론 단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볼 때는 러그 폴리싱이 왜 저렇게 했지? 이러면서 항상 그 부분만 눈에 보였거든요. 알잖아요, 시계가 뭔가 하나 거슬리기 시작하면 그 부분만 보이는 거. 근데 실제로 봐도 똑같아요. 이 빈티지한 컨셉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긴가민가한데 홍콩에서 케이스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여기는. 그리고 케이스백도 조금 디테일이 조금만 더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하다가 만 느낌이라서 이런 게 좀 아쉬웠고, 제가 베젤을 한번 돌려볼게요. 베젤은 전형적인 다이버 시계처럼 단방향으로 120 클릭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백플레이가 살짝 있긴 합니다. 베젤 클릭감은 그냥 보통? 그리고 제가 무브먼트 이야기를 해볼 건데, 현재 이 모델에 들어간 무브먼트는 미오타 칼리버 9039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마이크로 브랜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브먼트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파워 리저브 42시간의 핸드 와인딩 핵 기능, 기본적인 기능은 다 가지고 있고, 또 나름 안정적인 무브먼트 중에 하나라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발틱이 조금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말을 해볼 건데, 제가 보는 발틱은 잠깐 팔고 없어지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브랜드 포지션이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적어도 탑그레이드 셀리터 무브먼트는 써줘야 되지 않나. 그 대신 업그레이드한 만큼 가격을 올려도 나쁘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발틱은 브랜드 로고도 정말 예쁜 것 같고, 디자인 밸런스나 아니면 지향하는 컨셉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잡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한 단점들이 만약에 고쳐진다면 확실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결국 사람 보는 눈은 똑같거든요. 언젠가는 크리스토퍼 와드 같은 브랜드가 되길 바라면서 리뷰 끝!